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의 2인자 3인자가 피복 기대감에 손을 껐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뉴스가 오타 같습니다. 오타. 2004년 이후가 아니죠. 2024년 이후입니다. 2024년 이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2023년, 24년 최소 2년 동안은 금리 안 내린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면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2023년, 2024년에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2025년 이후에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 한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많은 금융권들이 23년, 24년, 25년까지는 대략 한 25년까지는 3년가량은 충당금을 쌓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한말쯤부터는 이제 쌓여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금리를 낮춰서 빌려주겠죠. 그러면 한 2026년쯤부터 2026년, 2027년쯤에 뭐 대출 조건이 되게 많이 좋아지면 그때쯤 원하는 부동산을 사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요. 23년, 24년, 25년, 26년 대략 한 4년가량은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짧으면 3년, 길면 한 4년, 5년가량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원하는 가격에 정말 괜찮은 부동산과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국에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망하라고 그러는 거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달러 들고 와서 대거 자산을 삽니다. 싼 값에.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한국의 알짜 자산들을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대거 살려고 하는 거죠. 일본 드라마 중에 감사법인 하케다카라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빚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자산이라 할지라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망하니까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제 팔을 내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업들이 감당 못할 빚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많은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알짜 국유재산들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돈 있는 대기업들, 재벌가들이 담아가는 거죠. 앞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중국을 먼저 넘어뜨릴지, 유럽을 넘어뜨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국만 더 여유로워지고 나머지 나라들은 초토화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국도 끼어있죠. 한국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충격을 겪을 거라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보다 일찍 금리 인상한 나라들도 인플레이션 못 막는다. 뉴욕 연은 총재는 2024년에야 금리를 내리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최종금리는 5%에서 7%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7%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겠죠. 한국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죠. 한국의 기업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한 영끌한 이들 그리고 빚을 진 이들이 많이 몰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10억이다 20억이다 아무리 떠들어 대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속절없이 뱉어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10억이라 해도 이자 200만원 못 내서 집이 넘어가는 게 영끌한 사람들의 신세입니다. 내 집이 10억이고 20억이다라고 거드름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을 힘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소득이라 그러죠. 매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있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DSR이라 그러잖아요. DSR.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서 얼마나 원리금을 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DSR이잖아요. 과거에는 담보 물건에 대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항상 소득을 얼마나 이렇게 버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데요. 이제 점점 더 자영업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쟁이, 직장인의 신분이 더 이제 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다시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아마 많아질 거라는 거죠. 뭐 직장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과거보다는 임금을 올려주는 일이 줄어들겠죠. 임금 안 올려줘도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겠죠. 특히나 불황 때는 말이죠. 뭐 그런 생각들을 기득권들, 윗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뭐 이용해 먹는 것들도 아마 불황에는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머지 나라들을 이용해 먹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득권들이 하층민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뭐 이제 기준금리가 최종금리가 7%까지 가고 2024년쯤 돼야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미국보다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한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에 힘들어할 거다라고 얘기하니,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뭡니까? 좋댔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라는 거죠. 앞으로 큰 위기가, 큰 충격이 닥친다라는 거죠. 절대로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생업을 정말로 움켜쥐고 오래오래 버틸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기가 막히고 대단한 해법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지름길이 좀 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수월하게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집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차하면,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겁내고 두려워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갖춰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뭐 저도 가진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시행착오 겪고 바보짓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요. 뭐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바짝 엎드리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서 잘 준비해서 정말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하고, 또 고배당 우량주도 사서 배당 수익도 받고 해서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은 최대한 몸이 부서지는 한 오래오래 일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좀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래도 좀 잘 감당하면서 지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 큰 욕심, 너무 탐욕을 불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깡그리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끔 분수를 지키면서 차근차근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라야만 앞으로 힘들고 험악한 몇 년의 기간을 견디고 버티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